자, 이제 쭉 뭘 썼는지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그죠? 이거 한번 쭉 훑어보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배워야 할 게 바로 뇌 속의 전달자, 신경전달물질. 교과서는 54에서 57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우리의 뇌는 신경세포 간의 수많은 정보를 교환하며 감정에서부터 행동, 고도의 사고까지 관장한다. 그치? 뇌는 그렇다는 거네요. 이때 신경세포 간의 정보 교환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뭐다? 신경전달물질이다. 필자는 이것을 얘를 뭐라고? 뇌 속의 전달자로 명명하며 신경전달물질의 발견에서부터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리고 이들의 정보 전달 과정, 그리고 뭐까지? 역할, 그 다음에 연구 전망까지, 화살표다 까지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발견됐고, 정보 전달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연구 전망까지 여기 이 글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 서유연이란 이분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지금 가천대학교 교수이고, 보면은 뇌과학연구원 원장이세요. 보면은 이분이 쓰신 거 보면 뇌의 비밀, 나이보다 젊어진 행복한 뇌, 그러니까 젊은 뇌를 만드는 7가지 방법, 뇌로 관련돼서는 거의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뇌 속의 전달자, 신경 전달 물질. 첫 번째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단. 자, 인간의 뇌는 그 무게가 1300에서 1500g으로 몸무게가 약 2.5%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 몸에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 몸의 산소 소모량과 혈류량의 20%를 차지한다. 야, 이렇게 조그만했지만 우리 몸의 산소 소모량하고 혈류량은 20%나 차지한대. 즉, 뇌의 산소 소모량과 혈류량은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 비해 무게 대비 10배를 차지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하다? 인간의 몸에서 뇌가 인간의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다. 글씨가 이상하네. 이 정도로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여기가 뭐지? 여기서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주름 잡힌 뇌를 펼치면 표면적이 2300제곱센티미터로 2400제곱센티미터? 그러면 이거잖아요. 이 정도 크기면은 1m가 100cm죠? 100cm죠? 100cm면은 그러면 딱 1제곱미터가 1000cm 제곱이겠네. 제곱센티미터겠네. 그러면 거의 4분의 1이니까 1m짜리 이 종이에 한 4분의 1 정도 해당하겠네. 그러니까 나오지. 신문지 반장 정도 되겠네, 진짜. 그치? 4분의 1 정도이니까 50, 50 되겠네요. 작은 면적이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뇌의 뭐다? 몇 밀리미터 정도라도 손상된다면 인생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 그만큼 뇌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뇌의 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사람은 사고와 운동을 할 수 없는
식물과 같아진대요. 이렇게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는 어떻게 수많은 정보를 교신하고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화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정보 체계를 상상한다 해도 수백억에서 수천억 개 이르는 신경세포. 신경세포는 뭐라고 돼 있어? 거기 옆에 보면 신경계통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 뭐 하나의 세포체와 그 돌긴 가지돌 막 어렵지. 그래서 선생님 이 사진을 넣어놨어. 이게 바로 이 하나의 세포체와 그 돌기인 가지돌기 여기 있지. 가지돌기 그리고 이 신경돌기로 구성되어 있대요. 이게 뭐야? 얘네가 신경세포야. 그래서 이거 뭐야? 신경세포가 이 보면 거미줄처럼 막 연결되어 있잖아. 연결되어 있는 보다 뇌의 복잡성 중요도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몇 밀리미터라도 손상되면 인생이 바뀌어볼 정도로 아주 굉장한 복잡성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문단을 요약하면 뇌의 중요성과 그만큼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한 개의 신경세포는 수천 수만 개의 신경세포와 무엇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 교신을 담당하고 있는 주역이 바로 그러니까 한 개의 신경세포는 이 신경세포는 다른 신경세포하고 수천 수만 개의 서로 막 주고받는 게 이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데 이 정보를 정보 교신을 담당하고 있는 바로 이 주역이 바로 뭐다?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의 바로 핵심어가 되겠네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발견.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죠? 여기 보면 발견 얘기 나올 거라고 했었죠? 발견, 그치? 정보 전달 과정, 역할, 연구 전망 이런 거 얘기한다고 하니까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얘가 뭐야? 20세기의 가장 획기적인 발견. 이게 뭐다? 얘는 20세기의 어떤 획기적인 발견 중 하나래요.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는 세포질이 서로 전기줄처럼 연결되어 정보가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어떻게 이렇게 전기줄 같이 쭉 이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 그러나가 나오지. 그러나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한 결과 신경세포 사이에는 항상 뭐가 일정한 틈이 존재했대요. 그러니까 일정한 틈이 존재했다 이거야. 이 일정한 틈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 틈을 전달은 돼야 할 거 아니야. 정보가. 그치? 뛰어넘어 정보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떤 매개 물질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추론. 그러니까 이게 틈이 띄어져 있는 거야. 띄어져 있다 보면 얘가 무슨 생각을 했어? 요 틈을 뛰어넘을 어떤 정보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얘는 어떤 매개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추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나중에 이제 사실로 증명됐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사이에 틈과 매개 물질의 존재로 문단 요약할 수 있겠죠. 1921년 오토레비 박사는 미주신경
자, 이 미주신경 잘 보세요. 이게 뭔가 붙어있는 개구리의 심장과 이 개구리의 심장과 뭐가 붙어있어? 미주신경. 미주신경을 뭐 했대요? 제거했어. 제거한 개구리 심장을 준비하여 각각 링거에게 담그고, 이거 담갔나봐요. 담그고 링거에게 얘를 서로 통하게 했대. 통하게 연결했대. 첫 번째 개구리 심장에 붙어있는 미주신경을 자극하자 뭐가 됐어요? 첫 번째 개구리 심장에 붙어있는 미주신경 얘를 자극하자 얘는 뭐가 돼? 심장 박동이 느려졌죠. 그런데 놀랍게도 미주신경 얘는 없잖아요. 근데 얘도 심장 박동이 느려졌다. 얘도 같이 느려졌다 이거예요. 연결돼 있으니까. 어허. 그럼 미주신경이 뭐냐? 여기 보면 내가 찾아봤어. 자, 미주신경은 뭐 이렇게 어려운 말 이거 보고 여기 있죠. 여기 미주신경 여기쯤에 있대요. 뭐 궁금하다고 이렇게 열어보면 안 돼. 이게 미주신경은 여기 있잖아. 부교관 신경 섬유를 포함하는 혼합신경으로 뭐 심장, 폐, 소화관 등이 작용하는 부교감 신경의 조절을 관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부교감 신경은 뭐냐면 여기 나오지 부교감 신경의 기능은 에너지를 보존하는 거예요. 방출이 아니라 보존하는 거기 때문에 심장 박동수를 감소하고 동공이 수축하고 소화관의 연동운동과 분비腺 분비가 증가하며 항문과 방광의 조임근을 이완되고 방광벽이 수축한다. 998을 들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이 아니지 반대가 되는구나. 아무튼 부교감 신경을 조절에 관여한다라는 거야. 미주신경이. 그러니까 여기서 심장박동수가 감소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미주신경을 이해하니까 미주신경을 자극해보니까 뭐 하는 거야? 심장박동이 느려지는 거지. 부교감 신경이 건드려지니까. 말이 어렵네. 자, 이를 통해 오토레비 박사는 첫 번째 개구리 심장에 붙어있는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이 신경의 말단에서 어떤 물질이 방출되어 링거액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신경이 방출되어서 이 링거액을 통해서 신경이 없는 두 번째 개구리 심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자, 신경 전달 물질의 존재를 처음 증명한 셈이다. 오토레비 박사가. 그쵸? 이 공적으로 그는 1936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미주신경 말단에서 나온다는 의미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여기서 말단낸다 해서 미주신경 물질이라 이름 지었대요. 근데 이 물질은 나중에 아세티콜린으로 밝혀졌고 현재까지 뇌에는 40종류가 넘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있더라. 아세티콜린 좀 이따가 한번 볼 일 있을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여기 문단을 요약을 하면 바로 오토레비 박사의 실험을 통해 밝혀진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의 존재. 신경 전달 물질은 보통 때는 신경섬유 말단부의 조그만 주머니인 소포체 여기 있죠? 이런 건 그림 보면서 이해하는 게 나아요. 신경섬유 말단부의 조그만한 주머니 소포체에 저장되어 있다. 신경 정보가 정기적 신호로 이런 정기적 신호야. 신경섬유망을 통해 말단부로 전파되어 오면 지금 이게 과정이지 과정 그지? 오면 이 주머니가 신경세포막과 결합한 후 터져서 신경전달 물질이 여기죠? 연접 틈으로 여기로 방출된대요. 이렇게
쫙 오면 방출이 쭉쭉쭉 돼요. 방출되고 있죠?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은 2만 분의 1 밀리미터. 엄청 짧죠. 이 짧은 간격을 흘러서 다음 신경세포막에 다다른다. 여기 다다르겠죠. 여기 다음 신경세포막. 세포막에 있는 특수한 구조와 결합함으로써 여기서 특수한 구조. 이 특수한 구조가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수용체라고 나와요. 여기 수용체. 얘네들이 이 신경 전달 이 물질들이 나와서 이 수용체와 결합하고 이 수용체는 뭘로 이루어졌대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과정이 나왔어요. 자, 비유하자면 그렇지. 신경 전달 물질은 얘는 뭐다? 얘는 열쇠고 이를 받아들이는 건 이 수용체는 바로 열쇠 구멍이 되는 거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열쇠가 수용체라고 하는 열쇠 구멍에 맞게 결합함으로써 다음 신경세포막에 있는 대문이 열려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하면 구멍이 열려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각각의 신경 전달 물질들은 각각의 그래서 각자의 특유의 수용체만 분자고만 하고만 결합을 한대요. 그러니까 비유가 적절하지. 우리가 열쇠를 보면 모든 열쇠 구멍이 어떤 열쇠가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열쇠에 이 열쇠 구멍에 딱 맞듯이 얘네도 뭐 그걸 비유하기 위해서 각각의 신경 전달 물질들은 각자 특유의 수용체하고만은 결합한다. 모두랑 이렇게 수용체가 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정보를 전달한대. 정리하자면 신경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 분자와 그 정보를 아까 받아들이는 수용체라고 하는 특수 단백질 분자의 상호 결합으로 고도의 정신 기능에서부터 행동 감정에 이르까지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의 기능이 되겠네.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세포막에 있는 이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하면 그지? 염저 틈에서 신경세포로 이온이 들어갈 수 있는 길. 자, 이온 통로. 여기 보면 이온 통로 여기 있지 여기? 그죠? 이온 통로. 이온 통로가 열린다. 자, 이온은 원자나 분자가 전기를 띠고 있는 뭐다? 이온은 뭐다고? 원자나 분자가 전기를 띠고 있는 것이다. 자, 플러스는 양이온, 마이너스는 당연히 음이온이겠죠. 그래서 이온 통로가 열리는 방법은 수용체 분자 자신이 이온 통로가 되는 방법.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열쇠 구멍이 맞아지잖아요. 그죠? 얘네가 뭐가 되는 거? 이온 통로가 되는 법. 수용체 분자 자신이 얘네가 이온 통로가 되든지, 그치? 또는 수용체 옆에 있는 이온 통로가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 활성화.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 그죠? 두 가지 방법 뭐지? 첫 번째가 아까 이 수용체 얘가 뭐가 된다고? 이온 통로가 되든지, 두 번째는 이온 통로가 활성화가 되든지 그 옆에 있던 이렇게 이온 통로가 열리게 되면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이게 뭐 나트륨 이온, 뭐 칼슘 이온 같은 양이온, 그 다음에 뭐 염소 이온 같은 음이온이
이런 것들이 어디로? 신경세포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 이온 통로가 열리는 방법, 그리고 통과되는 이온들에 대한 설명이겠죠. 평상시 신경세포는 평상시에 이 신경세포는 뭘 띠고 있어? 음전하를 띠고 있대요. 근데 양이온이 들어오면 신경세포는 양전하를 음전하를 띠고 있는데, 이 양이온이 들어오면 신경세포는 양전하를 띠게 돼서 신경세포는 양이온이 들어오면 플러스가 돼가지고 흥분하게 되고, 반대로 뭐가 들어오면 음이온이 들어오면 당연히 원래 음전하였으니까 음전하가 어떻게 돼? 더 커지겠지. 커지게 돼서 흥분이 억제되고, 그래서 뭐 글루탐산, 또 신경세포의 흥분을 억제하는 신경전달 물질은 뭐 감마 아미노 뷰티르산이 대표적이다라고 하는데, 글루탐산 하면 여러분 헬스하는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이런 거 글루타민. 왜냐면 막 이 흥분이라는 건 활성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신경전달 물질은 신경에 전기를 흐르게 하여 8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뭐 양이온과 음이온이 들어온 신경세포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치? 어떻게 된다 했어? 다시 한번 양이온이 들어오면 원래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변해서 흥분하게 되고, 음이온이 들어오면 원래 마이너스였으니까 더 마이너스 돼가지고 흥분을 억제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러나 신경전달 물질만 가지고 온전한 8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치? 뭐가, 이 수용체가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게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 수용체가, 이 신경전달 물질과 이 수용체가 합쳐져야 온전한 8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두 개가 결국엔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죠? 물론 8개의 비율은 이해를 돕기 위함이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더 복잡합니다. 맞는 수용체도 다르고, 이게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신경전달 물질의 양이 얘네들이 이제 수용체하고 합쳐져야만이 온전한 8개가 된다고 그랬지. 근데 이 신경전달 물질이 양이 어떤 이유로 줄어들면 얘는 어떻게 된대요? 증가하고, 반대로 얘가 많아지면 수용체 수는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이 뭐냐? 바로 자동 수리 기능까지 가지고 있대. 하나가 너무 많아지면 줄어들기만 되고. 왜냐면 얘네들이 아까 열쇠하고 열쇠 구멍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 이 항상성을 지니게 된다 이거죠. 항상성은 어떤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켜준 성질, 그런 형상. 그러니까 이게 깨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뇌의 항상성 유지 기능. 어떻게 보면 신경전달 물질은 인간 활동의 최고의 주체이자 인류 창조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 그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주체들, 인류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의 신경전달 물질 체계가 보통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죠. 왜냐면 이런 사상 원인들,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아직 알지는 못하고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계속 발견될 거예요. 그쵸? 아직 못 찾은 것도 발견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밝혀나감으로써 인간 정신세계 본질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이게 아까 말했지만 연구 수준과 향후 전망이 있는데 내가 하나 뭐 갖고 왔어요. 아까 아세틸콜린 나왔지? 이게 너무 많이 분비되면 파킨슨병에 걸리고 이게 이렇게 잘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굳는 거. 부족하면 알츠하이머, 약간 치매라고 하죠. 그리고 도파민, 흥분을 전달하고 유지해주는 건데 이거 뭐 환각, 조현병 이런 게 이제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거고 부족하면 이 막 주의력 결핍 있는 사람들 혹은 파킨슨병도 걸릴 수 있네요. 그죠? 이런 것도 아까 이런 것이 적절하게 유지하는데 너무 많고 적으면 이런 항상성이 깨진 거지. 그쵸?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말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천재하고 그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긴데 그러니까 대부분 또 약물로 치료할 수 있고 보면 이 말이 도파민 아까 얘기했죠. 도파민 아까 뭐라고 했어? 흥분을 전달하고 유지한다라고 했죠. 환각, 뭐 조현병, 각종 중독 도파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도파민 과도하게 활성됨으로써 뭐 이걸 나타내지만 뭐 이 사랑에 빠지면 도파민에도 활성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중독대와 비슷하게 눈이 멀어. 그래서 눈이 멀어 결혼했다. 사랑에 빠져서 눈 멀어서 결혼했다. 도파민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사랑에 빠지기 전에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재밌어. 세로토닌인데, 아까 위에 보니까 세로토닌이 있었죠? 이건 뭐야? 많으면 정서 불안이고, 부족하면 폭식, 우울증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세로토닌은 뭐냐면, 이 어떤 감정, 폭력성을 제어하는 건데, 뒤에 보니까 이 메뚜기 떼 있죠. 메뚜기는 단독 생활 처음에 온순한데 먹이가 줄어들면 세로토닌이 3배로 늘어난대요. 그래서 공격성, 막 논밭을 폐허 만들고 다 뜯어먹잖아. 이런 공격성이 나타난대요. 참 대단하죠.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잖아. 그러니까 보면 아까 뭐 자가 수용체가 있다. 이 말도 이 천재는 도파민이 발달한 사람이래. 아까도 있지만 뭐도 있었지? 이게 도파민의 어떤 활성화를 일으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뇌가 계속 활성화하기 때문에 여기 써있죠. 도파민 신경소문 말단에는 자가 수용체가 없대요. 수용체가 없대. 그러니까 신경전달 물질로면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게 없으니까 유리가 증가해도 억제는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서로 억제 균형을 맞췄잖아. 아까 그쵸? 신경전달 물질이 많아지면 자가 수용체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을 균형을 맞췄는데 없으니까 억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 증가해도.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계속 흐르니까 활성화되면 계속되어 정보 전달이 원활해지고 끊임없이 창조와 인간 정신 창출이 무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재가 이 도파민이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지. 이거 억제도 안 돼. 계속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이 창조.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청재와 강의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여기 보면 마지막에 다시 모이게 돼요. 봐봐. 신경전달 물질은 인간 활동의 최고의 주체이자 인류를 창조해 간 도파민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주체, 인류에게 큰 타격을 준 사건, 이런 거는 어떻게 다른가? 이 사람은 도파민이 어떤 신경전달 물질이 얼마나 많이 나왔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이런 것을 눈으로 보일 수 있게 이해할 수 있잖아. 아, 이 사람은 도파민이 많이 나왔다. 뭐가 많이 나왔다. 그쵸? 이 부분이 그래서 이해가 될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빨리빨리 가봅시다. 그쵸? 몇 개 안 돼. 이게 금방 풀어요. 사실적 읽기란 글에 드러난 무엇을 정보를 종합하여 글의 아까 표면적 의미를 파악함에 있는 것이다. 중심 내용이나 주제, 글의 아까 뭐 전개 방식. 기본적인 단계이 뭐가 아까 사실적 읽기죠? 이것이 초석이 되어야만이 된다 했잖아요. 중심 내용이나 주제는 누가 필자가 전하려는 주제 생각 맞고 그쵸? 이것이 핵심 하나 중요도 편정 맞고 주제는 중심 내용과 같다고 했어요? 다를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그죠? 다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쭉 보면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치? 이게 돼 있네. 다르면 그치? 여기 있지? 같지 않은 경우 재구성해서 필자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아, 내려가는 것도 한참이네. 여기서 꺼 있으면 안 돼. 누가 멈추려고 하나. 그래서 구분할 수 있다. 맞죠? 신문기사 육하원칙 맞고요. 자, 문제 해결책. 그치? 원인, 이유, 결과, 인과. 공통점, 비교, 대조. 술술 풀리네요. 아까 뭐 무슨 단위? 아까 언어 단위라고 했죠? 단어 문장 문단. 이거 뭐 담화 표지.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링거에 담그고 뭐 했지? 뭘 자극했죠? 미주신경. 아까 부교관 신경에서 심장박동수 느려지는 거 기억나죠? 그죠? 그죠? 미주신경에 뭐 이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과정을 했죠? 이게 뭐라 했지? 소포체. 그래서 세포막에 도달하면 특정. 아까 열쇠와 열쇠 구멍이라고 했잖아. 수용체. 그래서 뭐가 열려? 이온 통로가 열리고 양이온, 음이온이 들어오고 양이온이 너무 흥분하고 음이온이 들어오면 억제되겠지요. 그래서 양이온이 투입이 되면 원래는 평상시에는 아까 음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양전하를 띠면 흥분하게 되고 음전하가 더 커져서 억제된다. 너무 쉽구만. 소모량이 혈류 인간의 몸이 다른 물 10배 맞죠? 한 개의 신경 자신의 짝을 이루는 다른 한 개의 정보만 한 개가 아니 한 개니 수천 수억 개인데 그지? 그 다음에 8개 같은 역할 맞고 신경전달 물질 존재가 처음 중요해. 이거 맞죠? 열리는 방법 두 가지 있었지?
수용체가 이온 통로가 되거나 수용체 옆에 있는 이온 통로가 활성화되는 거. 신경세포는 평소 음전화하고 있어서 음전화가 커진다? 이건 누구였지? 음이온. 그죠? 그리고 말단부 전파되어 물질이 누구? 아까 연적. 그죠? 혹은 여기 이제 시냅스라고도 하죠. 틈으로 방출된다. 신경세포 사이의 정보균을 담당하는 화학물질을 아까 신경 전달 물질. 그죠? 그 다음에 수용체 신경 전달 물질과 결합한다. 소포제 저장 면적 접합하는 부위. 그죠? 형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항상성. 주된 역할 뭐겠니? 주요. 둘 사이 양편의 관계를 맺어준다. 베개. 맨 끄트머리 말단. 적절하지 않은 거. 영리하다, 다다르다, 명명하다, 결합하다, 규명하다. 응? 아니야? 땡. 5분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